2부 앱사이트 구축 과정입니다. 2부에서는 앱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앱을 만들든지 꼭 필요한 그런 기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3장 인트로 애니메이션 과정입니다. 이 인트로 애니메이션 과정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인트로 페이지를 만들고, 이 인트로 페이지에 이미지나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이 이미지와 텍스트 객체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그런 기술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인트로 애니메이션. 먼저 앱사이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표지 페이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지 페이지에다가 이미지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문자열을 출력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 리소스를 변경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가상기기가 가로 화면으로 됐을 때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상기기에서 한글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방법들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미지 객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우블이라는 객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미지 객체 중에서 9패치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은 어떤 파일인지를 살펴봅니다. 끝으로 안드로이드 리소스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리소스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 리소스들이 어느 지정된 폴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앱사이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먼저 실행을 하시고, 파일 메뉴에 있는 뉴 메뉴를 선택한 후에 프로젝트 메뉴를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뉴 프로젝트 창이 열리고요. 이 뉴 프로젝트 창에서 안드로이드 폴더에 있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에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으로 앱사이트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새로 생성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Create New Project in Workspace라고 선택을 하고요. 저장 장소는 기본 위치로 Use Default Location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타겟 레벨은 안드로이드 2.2 버전을 선택을 했고요. API 레벨은 8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는 한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글로 앱사이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패키지명은 com.aul.app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응용 프로그램의 첫 번째 기본 화면이 될 액티비티로 앱사이트라는 클래스가 생성되도록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에 앱사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앞서 정의한 기본 화면 액티비티인 앱사이트.java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앱사이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디버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디버그 as에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서 가상기기에서 실행을 해봅니다. 가상기기가 부팅된 후에 앱사이트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 화면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고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홈 버튼을 클릭을 해서
메뉴를 보시면 이 생성된 프로젝트 앱사이트라는 이 아이콘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앱사이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기본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기본 화면 헬로 안드로이드 앱사이트 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표지 페이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이 폴더가 있는데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 창에서 레이아웃 메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콘텍스트 메뉴를 연 다음에 뉴 버튼을 클릭을 하고 파일 메뉴를 선택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new 파일이라는 창이 나타나고 이 창에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레이아웃 폴더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앱사이트 슬래시 리소스 슬래시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폴더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폴더 역시 앱사이트에 있는 res 안에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파일명으로 intro.xml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finish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 폴더 밑에 intro.xml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 현재는 그 파일을 생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XML을 직접 작성을 해보는데 이미 위에서 보시면 기본 파일인 main.xml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소스를 열어보시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 파일 소스를 전부 다 셀렉트해서 카피를 한 후에 intro xml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고 난 다음에 이 텍스트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텍스트 뷰라는 객체에다가 텍스트명을 표지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 기본 설정은 가로 방향으로는 화면에 꽉 차도록 풀 페어런트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하이트는 글자의 크기만큼 영역이 잡히도록 랩 컨텐트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기기가 지금 실행 중에서 소스를 변경을 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할 때 이런 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Hot Code Replace Failed. 이런 창이 나타나면은 가상기기와 소스가 지금 변경 중이니 이 변경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상기기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데 Continue라고 이렇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앱사이트.java라는 액티비티 파일을 열고요. 여는 방법은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src 폴더 안에 있는 앱사이트.java를 더블 클릭을 하면 소스가 열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앱사이트 소스를 열어보시면 기본 문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액티비티가 시작할 때, 생성이 될 때 onCreate 클래스가 있는데 이 메소드 밑에 기존에는
set content view 해서 r.layout.main이라고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main.xml 파일을 화면에 출력한다는 의미죠.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시고, 주석 처리할 때는 슬래시 2개를 앞에 붙이시면 되고요. 주석 처리를 한 후에 다시 set content view 메소드에서 메인 대신에 인트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인트로 화면이 앱 화면으로 이렇게 첫 화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참고로 액티비티와 리소스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액티비티라는 거는 src에 있는 자바 파일이고, 그리고 화면에 출력되는 뷰 리소스는 res layout 폴더 안에 있는 intro.xml 파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와 리소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gen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gen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면 이 gen 폴더 밑에 r.java 밑에 이렇게 인트로 레이아웃 폴더 레이아웃 객체 밑에 인트로라는 객체가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인트로 객체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r.java 파일이 열려서 실제로 생성되어 있는 인트로에 대한 객체 선언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디버그 아이콘을 이용해서 디버그 모드를 실행을 해 보시면 가상기기에서 이렇게 표지라고 되어 있는 인트로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콘솔에서는 실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로그로 쭉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트로 페이지에 대해서 생성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인트로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앱에 이미지를 포함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에 이미지를 포함해서 이 이미지를 객체화해서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 서버에 이미지를 두고 서버에서 이미지를 그때그때 받아와서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액티비티, 즉 자바 소스 자체에서 코딩을 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아웃이라는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 레이아웃 안에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해놓고, 이 레이아웃 리소스를 액티비티에서 호출해서 출력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겠죠. 그래도 전반적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액티비티에서 직접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이나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여기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파일명을 현재 app 대문자 m으로 해서 mark.png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유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비트맵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안드로이드에서는 비트맵 드로우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확장자로 따져보면은 PNG, JPG, GIF가 대표적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GIF는
초창기 인터넷 시절에 썼던 포맷이고, 이거보다 좀 더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넷 쪽에서 JPG라는 확장자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JPG나 GIF 같은 경우는 투명 효과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투명 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이제 PNG라는 이미지 포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가급적이면 PNG 파일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PNG 파일이 투명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퀄리티도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일 용량도 다른 파일 포맷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준비했고요. 그 이미지를 프로젝트에 등록하기 위해서 먼저 폴더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데, 리소스 콘텍스트 메뉴를 여시고 뉴 메뉴를 선택하고 폴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확대해서 뉴 폴더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이미 리소스 RES라는 폴더를 콘텍스트 메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폴더는 앱사이트 /RES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물론 밑에서도 RES라고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폴더명에 드로우블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용 폴더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RES의 드로우블 폴더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드로우블 밑에 준비했던 이미지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라는 거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탐색키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맥OS에서는 파인더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워크스페이스 밑에는 이제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이 프로젝트 폴더 밑에 저기 위에서 봤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있는 이런 폴더들이 다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프로젝트에 이미지를 등록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를 등록을 하면 콘솔 창에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RES 폴더 안에 드로우블 폴더 안에 app mark.png에 대해서 invalid 파일 네임이다. 파일 네임이 잘못됐다. 이 파일 네임을 정의할 때는 소문자 A부터 Z까지, 그리고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때는 소문자와 숫자 그리고 언더바만 사용해서 파일명을 생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에 대한 오류가 발견이 된 상태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파일명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변경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이용해서 컨텍스트 메뉴를 연 다음에 리팩터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리네임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면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네임 리소스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안드로이드 규칙에 따라서 app 언더바 소문자로 mark.png라고 입력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네임 리소스 창에서 한번 변경할 파일명에 대해서 언지를 주는데, 이 언지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젠 파일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젠 파일을 살펴보시면 이 드로우블이라는 클래스 밑에 방금 등록한 app_mark라는 객체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객체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r.java 소스 파일에서 드로우블이라는 클래스 밑에 app_mark라는 이 객체가 어드레스가 할당된 상태에서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등록이 됐으니까 액티비티 파일을 여시고, 이 액티비티 파일에서 기존에 인트로 화면이 나타나게끔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액티비티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클래스가 바로 이미지 뷰라는 클래스고요. 그 이미지 뷰라는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이 인스턴스 이미지 이름을 이미지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new라는 명령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생성된 그 이미지 객체에 대해서 이미지 클래스에서 이미지 클래스에서 setImage resourc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된 r.drawable.app_mark라는 리소스를 지정을 해주면 이 이미지 객체에 준비했던 마크 이미지가 담겨지고, 그리고 set content view 해서 이미지 객체를 실행을 해주면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import 명령을 줘서 import android.widget.imageview라고 이렇게 임포트를 선언을 해 주셔야지 오류가 없습니다.